자, 이제 135번 갑니다. 자, 소득세법상 거주의 국내 소재 자산에 대한 양도 소득세 관련 설명이 다 틀린 거죠. 1번. 자, 등기대자는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아니죠. 항상 임차권은 등기된 임차권에 한해서만 과세 대상에 해당이 돼요. 이거 답이네요. 2번. 자, 법령이 규정한 농지 대토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세를 면제함이 돼서 제가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대토 같은 건 양도세가 면제가 되죠. 다만 이게 대토는 무조건 1년도 1억이고 최대 5년까지 1억 원까지 면제가 됩니다. 세 번째, 건물을 양도한 경우는 그 양도를 속한 달의 말부터 2개월 내에 신고가 돼야죠. 네 번째, 자,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록은 명의개서일로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양도세 계산할 경우 토지의 기준시가는 그냥 개별공시지가예요. 주의할 건 개별공시지가에 절대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다. 이거 나오면 안 돼요. 이 공정시장가액비는 재산세나 이 종합부동산세에서 언급되는 거지 절대 여타세금은 그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될 거고요. 자, 136번 가죠. 다음은 양도소득세에서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이 다 잘못된 거죠. 1번. 자, 분납 대상자는요, 예정신고가 됐건 확정신고가 되건 각각 납부세액의 1,000만 원 초과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두 번째, 자, 분납기한은 예정신고 혹은 확정신고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가 돼요. 세 번째,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할 경우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100분의 50이야. 즉 2천만 원 이하면 이제 1,000만 원 초과 금액이 분납되고 2천만 원 초과되면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이 분할 납부되게 됩니다. 네 번째,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다. 그럼 방금 얘기했죠. 1,000만 원 초과 금액이 분납되게 됩니다. 5번,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신청해서 별도의 허가는 없고요. 정답이 4번이 되겠죠. 4번. 자, 이제 137번도 가볼게요.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죠. 1번. 계속 나옵니다, 이건.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부터 2개월 내에 납세일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0, 즉 1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된다. 아니죠. 양도세 납부세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없고요. 감면받는 금액에 대해서만 그 부가세가 존재합니다. 감면세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존재해요. 답이고. 세 번째, 양도소득세는 분납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렇죠. 네 번째,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의 전분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으면 정부는 그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며칠 내? 30일 내에 세금을 추징하게 돼요. 5번, 자, 부당한 방법이라는 것은요, 이중정보 작성, 허위증빙이나 허위기록이나 허위문서 작성, 허위증빙의 수치, 즉 세금을 떼먹고자 작정한 건 전부 다 부당한 방법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건 2번이죠. 그래서 납부할 금액은 부가세가 없고 양상은 이제 감면받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제 138번 가죠. 다음 중, 자, 소득세법상 양도 소득에 대한 내용이 다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일단 1기억번 좀 내용이 많은데요. 자, 상속이나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해서 실지거래가액 적용할 때 상속계시를 증여일 현재 상속세나 증여세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즉 상속받을 당시 금액 혹은 증여받을 당시 금액, 그 금액을 저희가 취득금액으로 한다 이거죠. 두 번째, 해당 과세기간 중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토지를 양도한 경우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금액과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각각에 대해서 연 250만 원 공제받을 수 있다. 아니에요. 제가 기본 공제는 이제 소득별 공제인데 이 소득별로 연 250만 원이 공제돼요. 이때 이 소득별이 세 가지인데 첫째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다음 기타 자산 이렇게 해서 요 전체에서 연 250만 원이에요. 두 번째 주식입니다. 주식이나
이 출자 지분에서도 얼마? 연 250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에 기타 자산입니다. 기타 자산도 마찬가지 연 250만. 이렇게 해서 각각 소득별로. 그럼 이때 토지, 건물, 부동산 원리 전체에서 250이지 건건이 250 아니에요. 전체에서 250만 원씩 공제 가능하게 됩니다. 틀렸네요. 세 번째, 양도했는데 양도 차익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 없다. 아니죠. 양도 차익이 있든 없건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자,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그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사실상 잔금이 청산된 경우는 그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허가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렇죠? 몇 번? 자, 국외자산 양도 시 항상 양도일련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혹은 재정률에 의해서 양도 차익을 원화로 환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꼭 양도일련제가 아니고 양도나 취득일죠. 그래서 양도가액 및 필요 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지 이게 꼭 양도일 현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받거나 준 날 현재에 그날 현재 평가가 되는 거지 꼭 양도일 현재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 맞는 거 두 개네 그죠? 기억번호하고 니을 번호하고 두 개입니다. 자, 여기까지 양도세를 끝내고 이제 139번부터 이제 임대소득이나 기타 사업소득에 관련된 건데 자 볼게요. 이제 139번 갑니다.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와 관련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요. 1번. 자, 국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입니다. 저희가 이제 국내에 주택이 한 채 있는 자가 그걸 임대하면 비과세예요. 다만 외국에는 한 채가 있건 두 채가 있건 전부 다 과세입니다. 하지만 분명 국내에 한 채 있으면 비과세인데 그 한 채가 국내에 한 채 있는 그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다시 과세가 돼요. 이때 고가주택은 기준시가로서 9억 초과입니다. 기준시가로 9억 초과하는 주택 과세가 돼요. 두 번째, 자 3주택입니다. 을 수여하고 있는 자가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2억 원인 경우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간주임대료로 계산할 수 있다. 아니요. 원래 주택은 간주임대료가 없죠. 주택은 원래 간주임대료가 없어요. 근데 예외로 주택이 몇 채? 3채 이상이고 그 주택 금액이 얼마 초과? 3억 원이 초과되면 그래서 3채 이상이고 보증금이 3억이 초과되면 그때는 주택도 간주임대료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3주택 이상이면서 3억이 초과되면 주택도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게 됩니다. 틀렸네요. 그래서 2억이 아니고 3억 초과입니다. 세 번째, 2주택입니다. 과 두 개 상가 건물을 송환이에요. 소유하는 점이 소유입니다. 소유는 자가 보증금을 받은 경우 두 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만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간주임대료 계산합니다. 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하려면 최소한 몇 채? 3채 이상이고 그 금액이 3억 원이 초과가 돼야 돼요. 넷째, 자 주택임대 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은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입니다. 이게 양도세는 실지 양도가액이 9억 초과인데 임대소득은요 기준시가로 9억이 초과가 돼야 돼요. 기준시가로 9억 원이 초과가 돼야 됩니다. 5번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전기, 수도, 기타 공공요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 금액을 초과해요. 즉 법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도 사업소득에 산입시켜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건물주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정상적인 그 비용보다 더 많이 받아먹으면 더 많이 받아먹은 금액은 저희가 임대수익 금액에 포함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돼요. 2번. 자 넘겨서 140번 가볼게요. 자 다음은 부동산 임대 소득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죠. 1번 부동산의 대여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며 그죠? 일단 빌려주고 일정한 대가를 받으면 다 임대소득이 돼요. 다만 임대업이 됩니다. 다만 미등기 부동산 포함한다. 아니에요. 등기 미등기 안 따집니다. 등기 미등기 안 따져요. 무조건 임대해주고 대가 받으면 전부 다 임대업에 해당이 돼요. 두 번째,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 받는 것도 임대업이 됩니다. 그렇죠. 세 번째,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얻는 소득도 부동산 임대업이 됩니다. 이유 없어요. 무조건 임대업은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 받으면 전부 다 임대업에 해당이 돼요. 네 번째, 광고용으로 토지나 건물의 옥상,
측면 등을 사용케 하고 받는 대가도 임대업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무조건 다 임대업이에요. 5번. 자, 묘지를 개발해서 분묘기지권 설정하고 분묘 설치자로부터 지료 일종의 임대료입니다.를 받으면 마찬가지로 임대업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빌려주고 돈 받으면 다 뭐가 돼요? 부동산 임대업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답 1번. 자, 141번 갑니다. 요것도 이제 올해 개정된 법령이 있는 건데, 다음은 부동산 임대로 인한 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자,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 3주택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1세대당 85제곱미터가 아니고 60제곱미터예요. 이게 바뀌어서 그래요. 법이 이제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그 주택의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은 포함 안 해. 그럼 아까 제가 주택은 3채 이상이고 그 보증금이 3억이 초과돼야 한다 할 때 이 3채 요거 따질 때는 적어도요. 저 주택기만 들 때는 주택이 자 최소한 60제곱미터 이하고 기준시가가 3억 이하다. 그 주택은 제외 빼고 나서 나머지 것만 합친 거예요. 그 답이네. 두 번째. 갑과 을을 고가주택이 아닌 공동소유 1주택 지분 갑 40, 을 60입니다. 을 임대했을 때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갑과 을이 각각 1주택씩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맞나요? 얘도 틀렸죠. 왜냐면 임대소득에서는요, 이 주택의 수는 지분이 이 공동소유하면 지분이 큰 자거로 봅니다. 지분이 큰 자거로 봐요. 다만 지분이 큰 자가 2명 이상이면 그때는 각각 소유한 거로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좀 제가 냈을 때 애매하게 됐는데 원래는 지분이 큰 자거로 보는 게 맞아요. 예외 규정은 그 지분이 큰 자가 2명 이상이면 각각의 지분을 본다. 얘가 이제 각각으로 본다 맞긴 맞는데 원칙은 그게 아닌데 일단 틀린 걸로 하죠. 그래서 원칙은 지분이 큰 자 거로 봅니다. 다만 큰 자가 2명 이상이면 각각으로 보게 되고 세 번째 한 개 주택을 소유한 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이때 임차나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당해 임차나 전세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거죠. 내가 남의 집에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집을 내가 다시 3자에게 임대를 하면 내가 그 주택을 임대한 걸로 봐서 나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논밭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과세입니다. 논밭이 작물 생산에 이용돼야 돼요. 그땐 비과세. 쉽게 농사지면 비과세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논밭은 전부 다 과세가 돼요. 다섯 번째, 자 부동산 매매업자나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얻는 소득은 마찬가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어 있어요. 일시적으로 얻는 소득은 임대업에 속하게 됩니다. 정답은 2개, 1번, 2번이 되겠죠. 1, 2번. 자, 142번도 뭐 보시면 되겠죠. 계속 얘기한 거니까. 자, 넘어가서 하나 더 갈게요. 143번 갑니다. 143번. 방금 얘기한 건데요.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내용 중 틀린 건데 1번 임대한 과세기간 종료 현재 기준 시가가 10억 원인 주택을 임대하면 과세합니다. 왜? 고가주택이니까. 그래서 그냥 1주택은 비과세인데 이게 고가주택은 다 과세가 돼요. 두 번째,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0억 원인 법정 요건 충족한 등기된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최대고 100분의 80의 보유기간별 공제, 쉽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가능하죠. 그죠? 세 번째, 갑과 을이 고가주택이 아닌 공동소유 1주택을 지분율 갑 40, 을 60입니다. 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를 판정할 때 갑과 을이 각각 1주택씩을 수용을 본다. 물론 맞긴 맞는데 원칙은 어떻게 해요? 지분이 큰 자거로 먼저 봐요. 지분이 큰 자거로 보고 다만 지분이 큰 자가 2명 이상이면 어떻게? 그때가 각각으로 보게 됩니다. 틀렸고 네 번째, 법령을 정한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은요. 미등기로 보지 않죠. 불가능했잖아요. 등기가 불가능한 거는 부득이 미등기된 거니까 세법상 등기된 걸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5번. 자,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전부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은 1세대 1주택을 안 봐요. 그죠? 항상 양도 시점에 사실상 주거 목적일 때만 주택에 해당합니다. 그죠? 잘못된 건 3번이겠네요. 자, 이제 145번 가볼게요. 자, 소득세법상 국내에 소재한 주택을 임대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요. 1번. 자, 주택 한 채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 현재 기준 시가가 10억, 자 9억 넘었네요. 넘고 해당 주택을 전세금 받고 임대하면 과세하네요. 저희가 임대소득은요, 월세일 때만 과세입니다. 월세일 때. 그래서 전세는 훗날 전세금 반환 요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고가주택이라고 해도 그게 반환 요건 때문에 과세를 못해요. 두 번째, 주택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한 채는 월세 계약이고 한 채는 전세 계약이다. 그 밑에 월세 계약에 의해서 받은 임대료, 이거는 과세입니다. 반드시 얘는 월세 계약일 때만 과세가 돼요. 2번 답. 3번.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가구 주택은요, 한 개로 보되 구분 등기되면 각각으로 봅니다. 그렇죠. 네 번째. 주택의 임대로 인해서 얻은 과세 대상 소득은요, 사업소득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인데 임대업은 저희가 종합소득에 합쳐서 과세하게 돼요. 5번 답인데요. 주택임대로 얻은 소득은 거주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 사업자 등록 여부와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했건 사업자 등록 안 했건 그게 임대 요건만 갖추면 전부 다 과세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업자 등록에 해당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이 5번일 거고요. 자, 또 가볼게요. 146번도 가볼게요. 되게 많네요. 다음은 자,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비과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겁니다. 1번. 농어촌 지역에 고가주택을 한 채 소유하는 자가 그 고가주택을 임대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과세한다. 그렇죠? 지역은 관계없어요. 그게 고가주택이면 1주택이라도 다 과세. 어느 지역에 있든 간에 관계없습니다. 두 번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본인과 그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개인별로 주택수를 합산해서 판단한다. 그건 아니에요. 개인별로가 아니고 항상 다 합산해서 이 부부면 합쳐서 주택이 한 채인지 두 채인지를 판단합니다. 2번 답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부가 합산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택수 따질 때, 주택수가 몇 개인지 따질 때 항상 그때만 합칩니다. 세 번째,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한 개 소유한 자가 그 한 개 주택을 모두 임대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비과세한다. 그죠? 어느 지역에 있던 일반 주택의 한 채만 비과세입니다. 다만 얘가 고가주택이면 다 과세가 될 테고요. 네 번째, 고가주택 판정에 있어서 주택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그 주택의 실질거래가액이 밝혀져도 항상 기준시가입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실거래가 9억, 임대소득은요 기준시가 9억 초과입니다. 5번, 타인으로부터 전세받은 주택을 전전세할 경우에는 전세받은 자가 소유하는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그 전세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판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2번. 자, 또 가봅시다. 이번에 148번 가볼게요. 148번. 다음은요, 소득세법상 자,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단, 해당 과세 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수익금액 합계가 2천만 원 초과한다 가정하자. 1번. 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 소득, 단 고가주택 제외입니다. 은 비과세되지만 9개에 있는 주택임대 소득은 무조건 과세입니다. 그래서 외국 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전부 다 과세예요. 두 번째, 주택 수의 계산에 있어서 다가구 주택은요 한 개로 보되 구분 등기되면 각각으로 봅니다. 계속 보던 거죠. 세 번째, 과세기간 종료 현재 소유 중인 국내 소재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 소득 비과세 판단 시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개시일다. 아니에요. 소득세는 다 똑같아요. 항상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즉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과세기간이 끝날 때 판단이지 과세기간 개시 아니에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로 판단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임차나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사할 경우에는 해당 임차나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혹은 전세받은 자의 주택수로 계산합니다. 그 세입자의 주택수에 포함한다 이거죠. 다섯 번째, 주택임차 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이라는 것은요, 과세기간 종료를 혹은 해당 주택의 양도 현재로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한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라고 하죠. 항상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 이번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쭉 넘어가서 이제 151번 가세요. 151번. 자, 다음은 부동산 관련 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겁니다. 1번. 자, 부동산 매매를 사업 목적으로 해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여기서 1과세기간 6개월 동안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취득하고 2번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대신에 부동산 매매업의 조건은 반드시 6개월 동안 최소한 한 번 이상 취득, 2번 이상 처분, 이게 반복돼야 됩니다. 두 번째, 자, 토지를 개발해서 주택지나 상가 등으로 분할 판매할 경우 부동산 매매에 해당해요. 즉 집을 짓는다 요 단어만 나오지 않으면 전부 다 부동산 매매업이 돼요. 세 번째, 자기 토지 외에 상가를 신축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 역시 집 졌다는 얘기 없죠. 부동산 매매업이 됩니다. 네 번째, 주택 신축 판매업자로서 한 동의 주택을 1년에 1회 신축해서 판매할 경우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 아니요. 이렇게 집을 졌다고 말이 나오면 무조건 주택 신축 판매업이 돼요. 다만 이 주택 신축 판매업은 주택을 1년에 몇 채를 져도 관계없어요. 그건 무의미합니다. 의미 없고 무조건 집을 짓는다면 다 무슨 업? 주택 신축 판매업이고, 그게 아니면 다 무슨 업? 부동산 매매업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5번. 자, 묘지를 개발해서 분묘기지권 설정하고 분묘 설치자로부터 지료 일종의 임대료입니다. 받으면 역시 부동산 임대업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정답이 4번이 되네요. 4번. 자, 152번 가볼게요. 다음은 개인의 주택 신축 판매업, 같은 말로 건설업이에요. 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1년에 한 동의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한 경우에도 부동산 매매업이 아닌 건설업, 같은 말로 뭐예요? 주택 신축 판매업으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줘서 주택을 신축 판매한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매매업 아니에요. 무조건 집을 짓는다, 주택 짓는다고 나오면 다 무슨 업? 주택 신축 판매업이 돼요. 전부 다 주택 신축 판매업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종전부터 소유던 자기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해서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할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건설업, 같은 말로 주택 신축 판매업,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번째, 시공 중인 주택을 양도할 경우는 그 주택의 시공 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될 때도 건설업, 같은 말로 주택 신축 판매업이에요. 5번, 신축한 주택이 판매가 되지 않아서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나 전부 임대한 후 판매했다. 얘도 마찬가지 건설업, 같은 말로 주택 신축 판매업에 해당됩니다. 그럼 뭐 이유 없어요. 무조건 집을 짓는다고 뜨면 다 무슨 업? 주택 신축 판매업, 같은 말로 뭡니까? 건설업에 해당되게 됩니다. 자, 이제 153번 가볼게요. 자, 153번은 국유부동산의 양도인데 보죠. 소득세법상 국유자산 양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겁니다. 1번.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의 외화 환산은요, 지출일 현재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환율 혹은 재정 환율로 한다. 구조에서 항상 원화로 항상 환산해야 돼요. 자, 두 번째. 국유자산 양도 시 양도세 납세는 국내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를 둔 자도 아니에요. 최소한 5년 이상 주소 거소를 둔 자야 돼요.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자야 하나입니다. 세 번째, 미등기 국외 토지에 대한 양도세는 70%다. 죄송한데요. 외국은요, 등기 미등기를 안 따집니다. 그래서 미등기라고 해도 중과하는 거 없어요. 없습니다. 네 번째, 장기 보유 특별용지는 3년 이상의 경우 적용한다. 그것도 없어요. 외국은 보유기간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없어요. 다섯 번째, 국외자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더라도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가 원칙이다. 아니요. 항상 원칙이 실거래가입니다. 다만 그 실지 거래가가 불분명하다라고 했을 때 그때가 그 국가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실가고 그게 불분명할 때가 그 국가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하게 됩니다. 답 나왔네 1번. 그죠? 자, 155번은 이제 작년도에 나왔던 건데 자,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 과세에 있어서 국내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 즉 국내자산과 차이 있는 거 딱 하나예요. 기준시가예요. 기준시가라는 건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부동산 가액이에요.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부동산 가격에서 땅은 개별 공시지가, 뭐 건물은 뭐 개별 주택, 건물은 국세청장 고시가액 같은 건데 이걸 누가 정할까? 그죠? 대한민국 거는 대한민국이 정해야 해서 외국 거는 절대 한국서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다르죠. 자, 하나 더 갑시다. 이제 마지막 156번입니다. 자,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 소득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거 뭐 계속 반복되네요. 1번. 양도 차익은 실거래가로 합니다. 그렇지. 두 번째. 양도를 현재 국내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 안에서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고 세 번째, 외국의 법령에 의해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세액 공제 방법 혹은 필요 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양도 차익을 원화로 환산할 때 양도일 현재, 취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해서 기준 혹은 재정 환율로 환산하게 됩니다. 5번 답이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기본 공제 모두 적용한다. 아니요. 장기 보유는 적용 안 되고 대신 기본 공제는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가 없지 기본 공제는 적용해 주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양도세까지 끝냈고요. 자, 그다음 몇 개만 더 볼게요. 자, 책 중간으로 갑니다. 요거 마저 하면 다 끝나는데. 자, 교재 중간인데요. 중간이 이제 지방세 목적세 파트인데 181쪽입니다. 이 목적세 파트 이제 181쪽에 문제가 한 10문제쯤 있는데 저희는 한 몇 개만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 목적세 부분은 거의 시험에 언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쭉쭉 보고 넘어갈게요. 자, 1번 갑니다. 지방세 중 목적세인 거. 자, 지방세 목적세는 두 개예요. 지방교육세하고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얘네에서 지방교육세하고 이 지역자원시설세 이 두 개가 목적세예요. 참고로 국세도 목적세가 있죠. 교육세, 그 다음 교통세, 교육세, 그 다음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그 다음에 노동, 어촌, 특별세. 그래서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노동, 어촌, 특별세 세 가지가 되죠. 답은 2번이죠. 4번이죠. 4번. 자, 2번 볼게요. 자, 다음 중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은 틀린 건데 요게 나오면요. 이 지역자원시설세에 나오면 일단 보다시피 지방세 목적세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합니다. 병기. 그다음에 납부기간은 재산세 납기와 같다. 납기와 동일합니다. 물론 과세 표준 따지는 것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화재 위험 건축물, 화재 위험은 2배 또는 3배까지 중과됩니다. 2배는 3배까지 중과돼요. 넷째, 자, 소액 징수 면제가 있어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렇게 쉬우니까 얘가 시험에 안 나는 겁니다. 자, 2번. 자, 지역자원시설세 틀린 거 1번. 국세인 목적세로서 과세 주체는 과세 대상 물건의 소재지, 특별식, 광역시도이다. 아니요. 지방세라니까. 1번 답. 2번. 자, 지역자원시설세는요. 특정 자원에 대한 게 있고 특정 부동산에 대한 게 있습니다. 다만 이때 특정 자원에 대한 거는 신고 납부하고
특정 부동산에 대한 것은 보통 징수합니다. 세 번째, 소방, 오물, 술기타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해서 이익을 받는 자, 쉽게 얘기하면 재산 소유자입니다. 재산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그래서 그 자의 건축물, 선박, 토지가 과세 대상이 돼서 부과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전설세에 있어서 저유장, 주유소, 정류소, 극장, 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한 화재 위험 건축물은 몇 배? 2배, 100분의 200 중과합니다. 근데 5번,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전설세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용관, 이 복합상용은 뭐 CGV 같은 겁니다. 또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그럼 4번은 그냥 화재 위험 있는 거, 5번은 인간들이 많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다중집합시설인데 이런 경우는 100분의 300까지 중과하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화재 위험 건축물에도 중과 범위가 좀 차이가 나네요. 그죠? 답 1번.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세 번째. 다음 중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특정 부동산분 지역전설세는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하여 부과함으로 재산세 부과세 당한다. 아니요. 그냥 재산세에 병기되는 그냥 별도 세금이에요. 그냥 부과세는 재산세 부과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과세죠. 그래서 얘는 그냥 별도의 과세되는 조세입니다. 1번 답. 2번. 자, 특정 부동산분 지역전설세 납기는 건축물 선박은 재산세와 똑같이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물론 과세 기준일도 매년 6월 1일로 합니다. 세 번째. 그 세액이 고지산배당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죠. 뭐라 합니까? 소액 징수 면제라고 하죠. 5번.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전설세는요. 그 시설 종목을 표시해서 부과할 수 있고요. 5번.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전설세는 재산세 규정 중 과세 기준일, 납기, 징수 방법, 세부담 상한선, 하나 더 소액 징수 면제까지 전부 다 준용합니다. 전부 다 준용해서 걷어가게 돼 있어요. 쉽죠? 그죠? 되게 쉬울 거예요. 자, 4번도 보죠. 다음 중 지역전설세 중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전설세 설명 틀린 거. 자, 소방시설은요. 저희가 이제 시험에 나오면 이 소방에 대한 것만 나오는데 소방은 화재가 날 만한 거 화재, 불 나는 거죠. 1번.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전설세의 과세 대상은 건축물, 선박, 토지가 아니고 건축물과 선박이죠. 토지 아니에요. 건축물과 선박.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세 대상 건축물이란 재산세가 똑같아요. 주택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선박은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전설세 하나에 과세되는 바 선박은 재산세 과세 대상과 똑같아요. 4번. 과세 대상 재산 중 주택은 건물과 토지도 구분해서 소방시설세는 건물 부분만 과세를 합니다. 즉 재산세는 주택을 토지금을 합쳐서 과세했죠. 근데 땅은 화재가 안 나니까 그래서 화재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됩니다. 5번 같은 건 솔직히 안 봐도 돼요. 5번은 뭐 있지만 무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역선세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십시오.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 지방교육세 갑니다. 자, 문제 8번입니다. 자, 지방교육세인데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요 세 세금의 부가세죠. 세 세금의 부가세. 그래서 취득세 붙고 재산세 붙고 등록면허세 다 20% 붙어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요. 신고 납부할 수도 있고 보통 징수할 수 있어요. 왜? 취득세에 붙으면 신고 납부 되겠죠. 그죠? 근데 재산세 붙으면 보통 징수입니다. 근데 문제는 신고 납부가 안 돼도 가산세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신고 납부가 이행되지 않아도 별도의 가산세 같은 건 없다고 합니다. 자, 보죠. 8번. 자, 지방교육세입니다. 틀린 1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 재정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면세, 재산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등등등 그런 데에 대해서 붙어요. 세 번째, 취득세분 지방교육세는 취득 물건에 대해서 해당 취득세 과세 표준액에 표준세율에서 2%, 1000분의 20, 2% 빼요.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하죠. 그죠? 그래서 항상 지방기수 다 20%부터 20%. 답. 네 번째. 등기 등록이 수반되지 않는 개수, 토지의 지목 변경, 그다음에 과점주주의 취득 등 취득세율 등기 중 중과 기준세율 즉 2%를 매기는 거 있었어요. 그죠? 그거는 지방기수도 안 매겨요. 왜 안 매기냐면 이 지방기수는 표준세율 빼기 2%예요. 근데 2%에서 2% 빼면 낼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는 지방기수에 부과하지 않습니다. 5번. 자, 유상거래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는요.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에 다시 100분의 20, 20%의 지방기수세가 붙겠네요. 이게 쉽잖아요. 봐요. 정답은 3번. 하나 더 갑시다. 10번 갑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1번. 자, 지방교육세는요. 납세자가 지방세법에 따라서 취득세, 또 등록에 대한 등면세, 레저세,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때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신고 납부면 신고 납부고 보통징수면 보통징수 되겠죠. 두 번째, 자,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서 납세무자에게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함께 부과합니다. 왜? 부가세니까. 세 번째,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임으로 납세 의무자는 그 과세표현되는 지방세의 본세에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함께 성립해요. 왜? 부가세는 별도의 성립이 없으니까. 4번, 아까 얘기 들었어요.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해당 산출세액이나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 분다. 가산세가 없다고요.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잖아요. 대신에 납부 불성실은 붙어요.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만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2달 동안 이 문제풀이 과정을 쭉 진행해 봤는데, 글쎄 뭐 쉬웠던 문제도 있고 뭐 내용이 좀 복잡한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잘 헤쳐 나갔네요. 자,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다음 달 며칠 안 남았어요. 다음 주가 다음 달인데, 다음 달부터는 이제 동형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제 문제가 40문제씩 그래서 이제 편제가 된 문제가 아마 또 다시 나갈 겁니다. 나갈 거니까 그 문제 보시고 꼭 예습해 오시고, 그래서 제가 한 주에 한 회당 한 회씩 문제를 풀 테니까 꼭 회차당 예습을 좀 해 오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원서 접수가 이제 다 마무리됐죠. 이제 다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도 한 60일 정도 남았는데, 60일 좀 더 남았는데, 어쨌든 또 요즘에 날씨가 되게 뭐 아침 저녁도 선선하고 낮엔 덥고 하니까 건강 잘 챙기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험 보는 날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화이팅 합시다. 자, 저는 다음 달 동형 모의고사 시간 때 뵙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